물론 프롬프트가 6개잖아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 질문 650자에 모든 걸 많은 걸 최대한 쓰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정하셔야 돼요. 포커스를. 진부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진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요, 진부하지 않는 걸 하면요, 그냥 픽션을 쓰시면 돼요. 카메라를 쓰실 때는요, 픽션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이! 미국 애교남녀의 잔입니다. 미국 애교남녀의 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웨비나 후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이번 웨비나 어떤 주제였죠? 이번 웨비나 세 번째 이제 하는 웨비나인데요. 주제는 카멘앱 에세이라 쓰고 낭만이라 읽는다 라는 주제로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크게는 카멘앱 에세이, 그 12학년, 미국에서 12학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교 갈 때 써야 되는 카멘앱이라는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메인리 웨비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자가 제일 많았고요. 되게 재미있던 점은 뭐냐면은 지금이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먼앱에 진짜 지금 제일 필요한 학년들이 지금 12학년 학생들이죠. 12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정말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제 웨비나였는데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전에도 해본 것처럼 한번 후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낭만적인 그런 이제 에세이를 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갖고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좌에게 낭만은 뭐예요? 낭만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색깔입니다. 색깔, 맛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면 향신료 같은? 네, 낭만하면은 물론 제가 웨비나에서도 제가 한번 터치를 했는데요. 나라마다 고유한 그런 낭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좀 슬프고 가슴이 조금 애려오는, 맛으로 얘기하면 좀 매운맛이겠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만 미국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 낭만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매운 건 아닐 거고 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슬프다고 눈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감정만이 낭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 문화에서는요. 오케이. 그 이전에도 했던 것처럼 이제 사전에 그 질문지를 좀 받았는데요. 그 질문지 중에서 이번에 이제 웨비나에서 다루지 못했던 질문들, 혹은 다뤘지만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하이라이트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질문들 이제 5개를 뽑았고요. 이번에 정말 뽑기가 어려웠어요. 질문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되게 디테일했어요. 그 전 웨비나들보다 확실히 이제 커먼앱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에세이 타입이다 보니까 질문이 좀 디테일했고요. 그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12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이시고 한국 제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네인데 그 제주에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학생의 캐릭터나 습관 등에 집중해야 하는지, 미래에 하고 싶은 것과 관련해 왜 하고 싶어졌는지에 관한 경험이나 생각의 전환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가 이거 웨비나 때 제가 크게는 터치한 것 같습니다. 학교, 대학교 이제 지원할 때 크게는 캐리어를 봤을 때 2가지의 타입이 필요하죠. 하나는 커먼앱, 그 커먼앱은 그냥 말 그대로 커먼, 그 하나 버전 쓰면은 이제 모든 학교에, 대부분 학교죠. 근데 MIT랑 뭐 이런 뭐 유시카고 말고 조지타운 이런 데는 좀 카메라를 안 받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 학교들 외에 95% 이상은 다 카메라를 받기 때문에 하나를 써놓으시면요, 여러 학교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요구하는 그런 서포트나 에세이가 있죠. 이 2가지의 특성이 다릅니다. 카메라는요, 마음을 울려야 되고요. 서포트는 머리로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이 학교에서 이 메이저를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앤서를 요구하는 게 서포트 에세이입니다. 카멘앱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런 걸 구구절절 쓸 때가 아니고요. 레즈미에 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안 다루는 게 크게 이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의 취지가 많은 거를 집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할 수 있고요, 습관도 집중할 수 있고,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하려고 하시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프롬프트가 6개잖아요. 7개긴 한데 라이팅 샘플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어수하면 6개 중에서 프롬프트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 학교의 그런, 아니 학생의 백그라운드, 아이덴티티 아니면 인트러스트, 두 번째는 뭐 레슨 배운 거, 챌린지 겪고 나서 이런 거에 봤을 때 프롬프트마다 요구하는 그런 큰 프롬프트의 포커스도 다르지만요, 대답을 하실 때 이게 보통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 질문 650자에 모든 걸 많은 걸 최대한 쓰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글자 수만 아니고 그런 토픽이 하나만 정하셔야 돼요. 포커스를. 캐릭터로 하실 건지 습관을 하실 건지 아니면 미래에 뭐 이런 거 관련된다고 하셨는데 이 미래 관련은 제가 봤을 때는 포커스보다는 어떤 걸 하더라도 약간 이런 나만의 생각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파트에 달아주면 되는데 일단은 토픽을 하나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12학년 이제 학생의 학부모님이시고 미국 뉴저지에 계신데 아이가 음악 봉사에서 겪은 일 등 진부한 내용으로 접근, 본인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은 전공과 연기에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1번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사전에 지금 비치가 컬렉트한 거 제가 리뷰했는데 크게는 다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진부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진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묻고 싶어요. 이거 하면 진부하다고 하고 이거 하면 진부하다고 이거 하면 개성이 없다고 저한테 개성이 있고 저한테 진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Again, common app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부하지 않은 걸 자꾸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진부하지 않는 걸 하면요 그냥 픽션을 쓰시면 돼요. 그냥 지어내시면 돼요. 아 내가 아픈 데도 없는데 나는 사고가 나가지고 팔다리가 없다. 그건 진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크게는 카멘앱을 쓰실 때는요 픽션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크레이브 non 픽션이라고요. 사실이 기반된 양념을 치는 에세이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기반되는 것 자체가 재료가 굉장히 한정적일 텐데 이제 진부하다고 하면요 양념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재료 자체가 닭 요리를 하는데 닭 자체가 진부예요. 그러면 양념을 맵게 할 수도 있고 달게 할 수도 있고 이 재료 자체를 바꿀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험치가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하고 한정적인데 이 안에서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진부하다? 그럼 양념,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혹은 음악을 하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냥 너무 다 모든 애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 자체에 이제 굉장히 진부함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진부함이라는 게 그럴 때 만약에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드는 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좌뇌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이 글을 쓰는 스타일을 좀 다른 식으로 이제 뭐 약간 시적으로 쓸 수도 있고 좀 다른 스타일의 글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 진부함이 살짝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재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스타일, 포매팅일 수도 있고 전공과 연계해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연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서포매널이랑 레즈미에서 충분히 입학사정관도 이해를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마찬가지로 12학년 학부모님이신데 제 아이가 어느 정도 썼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동양 남자 애들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느낌이라 고민 중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낭만,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글로 풀어내는 게 참 어렵네요.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이 특히 남학생, 그러니까 아들 가지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질문 주시고 특히 미국에 사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미국은 이제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고 어쨌든 에이시안은 이제 소수 인종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그런 티피컬한 에이시안 보이가 쓴 느낌의 글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분개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입학 사정관들이 이거 글을 왜 쪽에서 이미 동양 남자인지 알지 않을까요? 그걸 숨기려고 그러면 동양 남자처럼 안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카멘앱이 그 아이의 고유성을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동양적인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다른 건 다 이미 애플리케이션에 나는데 오히려 더 미스매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크게 카멘앱 특성상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세요. 거의 입학사정관 이상으로. 다른 이제 아카데믹 에세이나 그런 대외 에세이는 상대적으로 그냥 아이들이 믿고 하시는데 카멘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글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자기 글처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랑 좀 불이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의견 차이. 아이는 난 이거 토픽 좋아하는데 부모가 봤을 때 이 토픽은 너무 뭔가 싱겁다, 뭔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들다 했을 때 그들끼리도 이렇게 약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거 연장선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저도 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이제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에이시안 보이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남학생들을 봤을 때 뭐 이게 스포츠도 좀 잘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나대지 않고 이런 게 사실 미국에서는
그 virtue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가 글을 썼는데 너무 미국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에이시안 이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을 그런 덕목들 위주로 막 글을 풀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아이덴티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냥 그 학생에 맞는 옷을 입히시면 돼요. 동양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남성적이고 조금 더 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티피컬 에이시안 느낌이 안 나는 학생들은 그렇게 글을 전개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쓸 거고요. 아무래도 나는 좀 더 스템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에이시안 막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안에서 자기 거에 최대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특히 그 학생을 봤을 때 다른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학생을 설명해 주겠지만 이 학생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아닌 글인데 그걸 했을 때 객관적으로 아니면 학부모들한테는 만족이 되겠지만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미스매치가 생기거나 이거 누가 써준 느낌인데 이 학생이랑 뭔가 안 맞는데 이 카메라를 읽는 시간이 보통 30초 전후인데 그 안에 딱 이걸 학생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건데 저지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상이 있을 거고 학생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건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입학 사정관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궁적으로 고유한 학생의 그거를 살려줘서 그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 재료가 진보할 수 있으나 양념으로서 스타일로서 그거를 조금 더 자기화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고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건 아니지만 11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이시고 미국 텍사스에 계시는데요. 11학년인데 지금부터 커먼 앱을 연습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혹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경험을 해본 후 12학년에 임박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제가 먼저 조금 더 커버를 해볼게요. 물론 시작 시기라는 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경험으로 봤을 때 11학년에 딱 서자마자 사실 커먼 앱 쓰기에는 그런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생도 이제 지금 딱 그게 정확히 필요한 그런 에세이는 아니기 때문에 딱 그런 모드 전환도 잘 안 될 뿐더러 조금 더 내가 이제 커먼 앱을 쓰기 위해서는 큰 이제 경험도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컨셉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코멘드 드리는 거는 이제 11학년이 시작됐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내가 큰 그림 안에서 이런 학교에서 이런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어떤 리스트를 좀 더 정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선행을 하시고 한 이제 11학년 한 2학기 정도 됐을 때부터 커먼 앱을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학생들도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재료들도 좀 더 많이 모아질 것 같아서 시작 시기는 이제 11학년 한 2학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경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라이팅 경험 외에도 이제 맞아요. 다른 경험. 오케이. 크게는 커먼 앱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쳐보고 해본 결과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커먼 앱을 배우고 싶어서 12학년 때 배워가지고 써봐야겠다.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그걸 원하는 방향이고 저도 원하는 방향인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먼 앱을 연습용으로 쓰는 거 원하면 좋아하면 쓸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의무는 아니고 학생의 경험이 웬만큼 되고 임박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덧붙이자면 저희 이제 레드 프로그램이 11학년 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누군가 질문하실 수 있어요. 11학년 때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커먼 앱을 쓰느냐? 저희도 11학년에 시작은 하지만 커먼 앱을 쓰는 거는 11학년 시작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 이후 정도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 전 단계에는 이 학생을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곳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나를 일단은 그런 나만의 퍼소나를 좀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 그런 내가 어떤 학교 갈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전공할 것인지 물론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후에 그런 다음에 커먼 앱을 쓰더라도 정확히 학교에 맞춰서 커먼 앱을 쓰는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좀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도 스트럭처가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좀 애드하자면 비씨가 말씀드린 그 퍼소나 GMB 그 클라이언트 퍼소나는요 그냥 컨셉을 잡는 겁니다. 저희가 Common App, Supplemental Essays, Recommendation Letters 이런 실질적인 대학 입시용 패키지를 하기 전에 가장 저희가 많이 뜸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컨셉 잡는 겁니다. 이 학생의 딱 간결하고 특징이랑 이런 걸 살려가지고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을 대학교 입학사정한테 파는 거잖아요. 이런 학생이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뽑아달라. 물건을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을 어떻게 저희가 컨셉을 잡고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 건지 그거를 구상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게 컨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카메라랑 그런 것들은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이게 안 잡힌 상황에서 처음부터 1년 전에 쓰면요 계속 지웠다 썼다 큰 그림 없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거를 패키지를 준비하다 보면 다 따로 놀아요. 큰 컨셉이 없는 상황이 되게 처음엔 학생의 컨셉 잡는 거 이 퍼소나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업무들 커먼 앱 뭐 그런 여러 가지 커먼 앱에서 준비하는 것들 뭐 액티비티 리스트랑 뭐 아너스랑 뭐 상 받은 거 이런 것들 커먼 앱 에세이, 서포먼트 에세이는 후에 충분히 해도 이 트라이에서 조금 더 이제 내추럴하게 잘 경쟁력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2학년 학부모님이시고 이제 미국 뉴욕에 계신데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이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우울 증상을 자주 겪었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커먼 앱을 아이가 쓰고 있는데 그저 예민하고 우울한 아이로만 보이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어요. 주제를 바꾸라고 하고 싶은데 조심스럽네요. 저도 예민한 편입니다. 소리에. 예민하고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크게는 나쁘게 보죠. 사회에서.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 재료를 바꿀 수 없다면 양념을 바꾸라. 이 스타일을 바꾸라. 좀 더 위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우울증을 통해서 좋은 점,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일화일 수도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이거를 소재를, 이 재료를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다시피 재료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에이시안, 한국 사람, 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안에서 문화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크게는 음식, 언어, 그런 경험치, 어디 갔던 곳,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만 재료를 바꾸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게 아닌 게 되고 자꾸 이상하고 좀 뭔가 안 맞고 왜냐면 동화를 쓰시려고 해서 그래요. 점점 동화를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기반된 창작 에세이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전에 헤어소에서도 다루긴 했었는데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이런 지금 딱 사연처럼 예민하고 뭐 우울증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멘탈 이슈 이런 겪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뭐 저희 대표가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 안에서도 그게 이렇게 막 낯선 상황도 아니고 좀 디렉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이런 재료로 글을 써서 좋은 대학교 간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재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한국적인 시각으로만 생각해서 우울증 쓰면은 이 아이는 너무 우울한 아이로만 보일 거야.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기여를 못하는 아이처럼만 보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걸 갖고서 나라는 사람을 좀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끝내기 전에 잠깐만 한마디 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치랑 이런 것들은 다 진부하게 보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거를 계속 찾아 헤매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요. 재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경험치 안에서 굉장히 내가 마음에 드는 재료를 하나 골라서 그걸 어떻게 글을 풀어낼 건지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경쟁력 있는 커먼 앱 에세이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참 유익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네네. 커먼 앱이 주관적이지만 이것도 이 또한 어떤 라직을 갖고서 이제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후회 없는 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Cheers! 바이.